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alt Your Way to Health의 챕터 8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갑상선. 현대인들에게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은 굉장히 흔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갑상선은 또 에너지 대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파트입니다. 7장은 정제된 소금과 저염식이 어떻게 적절한 부신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신장 위에 있는 그 부신의 기능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부신 스트레스는 부신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다른 내분비선과의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다. 신체의 모든 호르몬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교향악당과 같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유기체죠.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아주 좋은 화음을 내듯이 우리 몸은 그와 같이 각각의 장부가 각각의 장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그런 각 장부들의 상호 메커니즘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에 병이 났다고 해서 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갑상선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살펴서 그 조화로움을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건강을 잃었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내분비선이 균형을 잃으면 다른 내분비선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부신과 갑상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부신들이 잘 기능하지 않으면 갑상선은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갑상선이 잘 기능하지 않아도 부신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갑상선과 염분 섭취와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신장 위에 위치한 부신은 염분 섭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부신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부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부신은 당뇨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 이 부신이 적절하지 못해도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소금이 또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갑상선 호르몬 생산.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무게는 약 42.5g이다. 갑상선은 1년에 갑상선 호르몬 한 티스푼을 생산한다. 한 티스푼 분량의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신진대사 작용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최하일 때 발생하는 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었을 때 발생한다. 그림 3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위한 경로를 보여준다.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어떤 그림인데,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타이로이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내놓게 되면 갑상선에서, 갑상샘이라고 하기도 하죠. 갑상선에서 T4 호르몬을 내놓게 되고, 그 다음에 T4는 T3로 변환이 되어서 우리 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저혈압, 손발이 차고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게 되고 불임, 변비, 또 짜증도 잘 내게 되고 우울, 생리불순, 뭘 삼키기가 어렵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상승하고 또 신경이 초조하고 신경쇠약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본태성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눈 주위가 붓는다고 하네요. 피로하고 심장박동이 또 늦게 뛰는 심장박동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탈모이 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쉬거나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 정말 갑상선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기는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러 원인이 있는 질병이다. 요오드 결핍, 미네랄 부족, 중금속 독성 및 유전적 영향을 포함한 많은 다른 조건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왜 생기는가? 기능 항진증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저하증을 일으키는 많은 동일한 조건들은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다.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기능 항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대동소이합니다. 요오드 결핍, 미네랄 부족, 유전적, 중금속 독성, 감염을 포함한다. 갑상선 장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내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갑상선에 대해서도 책을 데이비드 박사가 집필을 했네요. 소금은 갑상선 장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소금은 많은 부분에서 갑상선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소금, 요오드, 갑상선 연관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은 갑상선 종, 갑상선이 붓는 전염병에 시달렸다. 갑상선 종은 토양에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 더 흔했다. 미국에서 이 지역은 고이트 벨트로 알려졌고 갑상선 종을 고이트라고 합니다. 고이트 벨트라는 것은 갑상선 지역이 되겠네요. 갑상선 지역으로 알려졌고 고이트 벨트는 미국 중부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20세기 초 오데오가 위치한 북아메리카 동북부는 어느 지역보다 높은 갑상선 종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의 초기 연구로 인해 이 지역의 사람들의 식단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이 갑상선 종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1923년에서 1924년에 미시간주 보건부는 4개 카운티에서 갑상선 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된 6만 6천 명의 학생 중 거의 40%가 갑상선이 붓는 갑상선 종을 가지고 있었다. 1924년에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이 그 지역에 소개되었다. 1928년까지 갑상선 종이 75%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1951년까지 취학 연령의 어린이들 중 0.5% 미만이 갑상선 종을 갖게 되었다. 연구는 또한 비사용자에 비해 요오드 소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갑상선 종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결과가 1924년에서 1950년까지 오하이오에서 보고되었다. 요오드 소금이라는 것은 정제염에다가 요오드를 첨가를 해서 만든 그런 소금이죠. 시중에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정제염에 첨가를 해서 갑상선 종을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갑상선이 붓는다고 해서 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갑상선 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갑상선의 붓는 것은 요오드 소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증명이 되었네요.
미시간과 오하이오주에서 요오드 소금을 사용한 결과 나머지 미국 지역들은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정책을 재빨리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갑상선 종 비율을 낮췄다. 오늘날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걸쳐 갑상선 종을 예방하기 위해 요오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갑상선이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조금 붓는다고 해서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증을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갑상선 종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박사가 소개를 했는데 요들을 첨가하는 것이 갑상선이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오드 소금 및 갑상선 질환.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은 갑상선 종의 만연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내 책 요오드 사판에서 왜 당신이 요오드를 필요로 하는지 당신은 요오드 없이 살 수 없는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금에 첨가된 요오드의 양은 갑상선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요오드 권장량에도 불충분하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기능 항진, 자가 면역 장애까지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전염병 수준까지 증가해왔다. 이 기간 동안 국민 건강 영양조사 1과 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요오드 수치가 50% 감소했다. 미국에서 이 요오드 레벨이 50% 감소했다. 이 감소는 민족성, 지역, 경제적 지위, 인구 밀도 및 인종 등 미국 전역의 모든 인구 범주에서 관찰되었다. 요오드 농도가 낮은 임산부의 비율은 이 기간 동안 690% 증가했다. 임산부에게 요오드 농도가 낮으면 크레아틴증, 정신지체,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증 및 아이에게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이 갑상선의 붓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지만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 소금을 쉽게 사용할 때 왜 요오드 수준이 떨어지는가? 지난 30년 동안 요오드 수치가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소금이라는 소금에 대한 오명은 소금을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모두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저염식을 하도록 설득했다. 요오드를 충분히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저염식은 요오드 결핍 상태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식품의 보름화물, 요오드 억제제 및 독성물질, 화학 첨가물, 식품에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게다가 플루오르 화합물과 염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의 독성 또한 인체의 요오드 흡수를 억제한다. 불소화물이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백제라든지 소독약 등의 염소는 요오드 흡수를 억제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소금에 첨가된 요오드는 체내의 생체 이용이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요오드 소금에 첨가된 요오드의 10%만이 흡수에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요오드를 정제염에 넣어서 먹었을 때 흡수되는 비율이 10%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소금에 사용되는 표백제로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소금에도 때로는 표백제가 사용이 된 경우에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고 이런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요오드 수치가 지난 30년 동안 떨어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소금에 첨가된 요오드는 갑상선 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지는 못하며 몸의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요오드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요오드 소금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금에 첨가된 요오드가 이 갑상선 종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런 기능 저하와 항진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요오드를 공급할 수도 없다. 활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의 결과는 갑상선 질환, 암, 유방암 포함, 자가면역 질환, 만성 질환의 증가를 포함하는 극단적인 것이었다. 요오드 결핍의 결과가 여러 가지 현대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제된 소금과 갑상선. 갑상선은 신체의 영양 상태에 매우 민감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갑상선은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갑상선도 요오드 그 하나만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죠.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비활성 T4 형태에서 활성 T3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4는 T4 변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비활성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되지 않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많은 증상이 발생한다.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갑상선에서 T4를 이거는 이제 요오드를 4개를 가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T4 호르몬을 내놓기는 하지만 T3로 이때 변환이 되어야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요 변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변환에 관여하는 것,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미네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T4와 T3가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영양소,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쉽게 T3로 변환이 되고 요오드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초기에 전체 우리 건강은 우리 시스템은 하나의 그 교향악단과 같다,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 영양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치환과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미네랄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T4에서 T3로의 전환을 막는 항목에는 영양소 결핍이 포함된다. 셀레늄, 마그네슘, 요오드 및 기타 미네랄은 비활성을 활성 갑상선 호르몬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효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효소는 T4를 T3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잘 움직여 줘야지만 되는 거다. 요오드가 부족하다고 해서 갑상선 질환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이 잘 되어야 되고 그 조절하는 기능에서 미네랄과 영양소는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제된 소금은 모든 기본적인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비활성을 활성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전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제염일 경우에 주로 NaCl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요오드를 첨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요오드 소금이죠. 아이오다이즈드 솔트가 되는데 이 소금을 먹으니까 요오드의 섭취율이 10%도 안 되더라. 그리고 T4 호르몬에서 T3 활성화되는 변환이 잘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금에도 역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죠. 이 미네랄들이 T4와 T3를 변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의 문제는 요오드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 차라리 이 요오드를 천연염에다가 첨가를 해서 먹는다면 이야기가 좀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실험은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계속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섭취한다고 해도 이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건데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요즘 먹을거리가 뭐 많아졌잖아요. 쉽게 요도가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섭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요도 많이 들어있는 걸 찾아서 먹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필요한 미네랄들, 셀레늄과 마그네슘 등의 어떤 조화로움이 있어야지만 호르몬의 변환이 잘 되고 요도도 흡수가 잘 될 수가 있다. 전체를 보는 그런 어떤 개념이 항상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제된 소금, 미네랄 부족, 독성 첨가물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고 나아가 T4에서 T3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80개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천연염은 갑상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변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의 경험은 천연염이 갑상선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갑상선의 건강을 정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천연염은 요드가 첨가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식단에 천연염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요드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요 부분은 최근에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상의 끝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독성 첨가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푸드에 또는 우리가 먹는 채소나 이런 것들도 다 농약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인스턴트 식품에는 여러 가지 보존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화학 첨가물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미네랄 부족이 역시 갑상선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갑상선과 부신 관계 우리가 7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 설명한 대로 갑상선과 부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장에서는 천연염이 적절한 부신 기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신 피로가 있으면 몸은 갑상선을 비활성해서 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없다. 천연염은 적절한 갑상선 기능뿐만 아니라 최적의 부신 기능을 촉진하는 능력으로 두 분비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 부신 스트레스인데 저염식을 했을 때 부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것이 고혈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은 수없이 반복해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신 피로가 발생할 때 부신 피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는 갑상선과도 연관이 있다. 즉 저염식을 하는 것은 부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공부를 이미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갑상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이 이야기는 소금 하나 잘못 먹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 모튼 세틴 박사의 영상에서 저염식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의료 과실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용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저염식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참 현대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마지막 정리를 보겠습니다.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호르몬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갑상선은 신체의 불균형에 매우 민감하다. 정제된 소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부신의 기능자와 갑상선 질환, 호르몬 시스템 불균형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천연염은 내 분비계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미네랄 균형을 제공한다. 이 미네랄들은 갑상선과 다른 내분비선들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다. 적절한 갑상선 기능을 위해 천연염을 선택해야 된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은 부신의 피로를 덜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겠고 또 갑상선의 T4에서 T3 호르몬으로의 활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소금을 먹는 것이 우선적으로 갑상선 병까지 예방하는,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병원에 가면 당뇨약을 주고, 당뇨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현상 유지를 시키는 거죠. 간에서 당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혈액 속에 당은 적정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인 치료는 되지 않고 간은 당을 적게 생성시킬 뿐. 그러면 부족한 당을 세포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면역자뿐만 아니라 몸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기운이 없고, 이런 세상을 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리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56세의 간호사 로리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10년 동안 앓았다. 그녀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갑상선 치료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내 하루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즈음 나에겐 어떤 에너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로리는 붓는 발목과 근육 경련으로 때때로 밤에 잠이 깨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로리는 소금을 피했다. 나는 소금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듣는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모두 다 그렇죠. 내가 그녀의 혈액을 확인했을 때 요오드뿐만 아니라 소금도 부족했다. 천년염과 요오드로 치료하는 것이 그녀의 남은 증상 모두를 도왔다. 식단에 프랑스 천일염을 사용한 직후 좋아졌습니다. 다리 경련이 멈추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일이 끝난 후에 나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다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소금을 잘 먹어서 갑상선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분이 들어가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하네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인데 말린 해조류나 이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 그리고 콩류, 새우에도 요오드가 많네요. 이거는 생선이 대구입니다. 대구, 계란 이런 것들에 요오드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요오드를 풍부하게 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암염입니다. 히말라야 암염을 2001년에 생물물리학연구소, 미국에 있는 생물물리학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한 겁니다. 파란색에 요게 암염의 성분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에서 분석한 것은 약 79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은 요오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의 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오드가 약 0.1 ppm 이하로 존재를 하네요. 다른 미량 미네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셀레늄 그리고 마그네슘도 적은 양이지만 0.16 ppm, 0.05 ppm 이렇게 암염에 존재를 합니다. 셀레늄과 마그네슘을 살펴본 이유가 요게 이제 그 T4에서 T3로 변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미네랄이라고 데이비드 박사가 설명을 해서 암염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염에 요오드가 들어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천연적으로 요오드가 들어있고 나머지 미네랄도 같이 들어있으면 이러한 변환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천연염을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은 자연치료학과의 이윤철 교수님께서 발표한
2016년 논문입니다. 2016년 논문인데 여기 조금 잘렸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게 미국에 있는 식품과학과 영양저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게 국내의 그 주겸을 가장 잘 분석한, 가장 많은 미네랄을 분석한,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분석한 데이터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요오드가 주겸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이 정도 양이면 하루에 주겸 10g 정도만 섭취를 하면 1일 권장 섭취량을 여기에서 모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오드만 얻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함량도 방금 암염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중요한 미네랄이 셀레늄인데, 이 밑에 셀레늄이 잘 안 보이네요. 이 표를 조금 줄여서 이윤출 교수 논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오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또 마그네슘이 163ppm, 이 정도 양이면 암염과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또 T4에서 T3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네랄 마그네슘 위에 셀레늄이 있죠. 셀레늄도 2.84 ppm이 들어 있습니다. 이 셀레늄만 해도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셀레늄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죠. 어떤 분은 요게 2.84 ppm이니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분도 있지만, 다음에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질 테고요. 어쨌든 오늘 공부의 요약은 뭐냐면, 우리가 요오드는 얼마든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근데 이 요오드가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비활성에서 활성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요 활성에 관여하는 것들이 미네랄과 비타민이다. 특히 이런 마그네슘과 셀레늄은 이러한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네랄이 있는 질 좋은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 여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